뭐가 뭔지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 시작 전에 잠깐 공지를 드리자면요. 경제신문 마스터하기 2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 20일 일요일에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어제 이 영상 참고해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신문 읽기 초보와 고수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읽기분들이나 제가 경제신문 첨삭을 해드릴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경제신문을 막 읽기 시작한 초보와 고수의 차이를 제가 비유를 들어서 확실히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경제신문 읽기 영상에서 경제신문을 읽을 때 묶음으로 읽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먼저 묶음으로 읽기 초보분들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생태계 바꿀 꿈의 배터리 삼성 SDI에서 양산기를 연다 이 기사를 읽고 묶음 형식으로 다른 기사를 더 찾아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 기사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 SDI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착공하고 시동을 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전고체 배터리가 뭘까요? 이 고체 전해질이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에너지 밀도도 높은 데다가 충전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해서 전기차 생태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데 이번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해 공장 라인을 설치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묶음 읽기에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는요. 내가 본격적으로 경제신문 읽기 시작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찾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어떻게 묶음으로 읽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최대한 관련 자료들을 많이 조사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지금 기사 내용에서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전고체 배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할 거예요. 자, 이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부터 자료 조사의 무게중심이 전고체 배터리에 쏠려버립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루고 있는 원료는 무엇인가? 전해질과 전해액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배터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고체 배터리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모든 무게중심을 두고 다른 기사를 연결해서 읽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새우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새우의 영양성분이나 손질법, 새우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새우를 가지고 새우튀김, 새우전, 새우 파스타, 새우 샐러드, 새우 라면 등등등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공부하고 멋진 요리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우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새우의 성장 과정, 새우와 같은 어패류의 특징, 새우의 서식 지역 이런 내용들은 물론 알면은 너무 좋고 어떤 새우냐에 따라서 크기나 맛도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우 요리를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새우를 활용한 레시피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새우 요리를 하기 전에 새우의 영양성분이나 손질법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이루고 있는 원료는 무엇인가? 전해질과 전해액의 차이는 무엇인가? 배터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백과사전 자료를 만들듯이 너무 자세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내가 새우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새우에 대한 연구원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방금과 같이 전기차 생태계를 바꿀 꿈의 배터리 삼성 SDI 양산길 연다 이 기사에서 고수들은 어떤 기사를 더 찾아보면서 묶음으로 읽을까요? 자, 일단 아까 초보분들과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왜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지, 기존 배터리와 다르게 차별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기사를 찾아보겠고요. 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있습니다. 바로 기사에 나와 있는 삼성 SDI를 포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렇게 3개 기업을 국내 배터리 3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해서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기업은 LG 엔솔이나 SK온은 지금 배터리 증설 계획이나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할 거고요. 또 원자재가 폭등으로 현재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이 배터리 3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조사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초보와 고수의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핵심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연구하듯이 깊게 파고드느냐 아니면 핵심 주제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요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핵심 주제를 파고들어서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모든 기사를 이런 방식으로 읽다 보면 금방 지쳐요. 내가 경제신문을 읽는 건지 논문을 읽는 건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궁금한 내용들, 정말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공부하셔도 좋지만요. 내가 매번 이렇게 파고들듯이 공부하는 게 힘들다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핵심 주제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요리하는 방식으로 묶음 기사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초보와 고수의 차이입니다. 자, 이번에도 기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러시아 187조 원 규모의 디폴트 선언 초읽기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자, 이 내용을 요약해보자면요. 러시아가 달러 채권 이자로 1,457억 원을 지금 각국 나라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루블화로 이자를 지불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세계에서 루블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자, 우리가 이 기사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달러 채권이자라는 말이 낯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낯설기 때문에 달러 채권이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중국 헝다그룹도 달러 채권이자를 못 내서 파산이 되냐 마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디폴트라는 게 국가 부도 위기라는 거구나 라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하면서 또 그걸 찾아봐요. 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찾아보는 거는요.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를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나 화장을 할 때 색깔 조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수채화 느낌의 봄 메이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파운데이션도 화사한 걸 써야 되겠고요. 블러셔나 아이섀도우도 코랄 느낌, 거기에다가 옷도 막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어야 봄 느낌의 메이크업과 의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봄 느낌을 살리고 싶은데 나는 태닝한 느낌의 브론즈 블러셔를 좋아해서 그걸 갑자기 발라요. 그리고 립스틱도 완전히 빨간색을, 새빨간색을 바르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자켓은 봄 느낌의 분홍 자켓을 입었는데 밑에 바지는 가죽 바지를 입어요. 이게 과연 조화로운 봄의 느낌의 메이크업과 코디일까요? 자, 우리가 인과관계를 찾는 것도 조화롭게 찾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조사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조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기사를 보고 난 뒤에는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릿속에 이것저것 집어넣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똑같은 러시아 187조 원 규모의 디폴트 선언 초읽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고수는 어떻게 읽을까요? 러시아가 왜 디폴트 선언까지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자, 일단 디폴트가 이자나 원리금 상황이 불가능해진 상태, 즉 국가 부도 위기 상태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러시아 경제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를 찾아보는 그 과정이 바로 인과관계인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요.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당장 러시아는 각국에 대금을 줘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달러 확보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 루블화로 대신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루블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마치 부루마블 화폐로 돈을 갚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디폴트 선언이 곧 다른 나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인과관계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 좀 가시죠? 그래서 묶음 기사 읽기던 인과관계를 파악하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핵심을 파악하면 그걸 딱 중심에 두고
제가 항상 하는 말, 가지를 뻗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예시로 말한 새우 연구원이 될 것인가, 새우를 가지고 여러 요리를 할 것인가, 또 봄 메이크업을 하는데 봄스러운 화장품과 옷을 가지고 조화롭게 코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봄 메이크업인데 태닝 메이크업도 섞고 가죽 바지를 코디해서 어울리지 않은 코디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면서 경제신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